267의 초구 배치. 김재훈 선수가 뭐 워낙 연속 득점 부분에서는 이 과감성까지 포함한 어떤 그 정교함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하이런들을 많이 기록을 해요. 이미 7월에 열렸던 하나카드배에서도 물론 1,000만 원의 상금의 주인공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퍼펙트를 달성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뒤돌리기 직접 봅니다. 네. 네. 위에서 이렇게 그 상공에서 카메라로 선수들의 자세를 이렇게 보면 자세가 참 좋죠. 그렇죠. 네. 선이 딱 맞아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김재근 선수가 약간 그 테이블이 부드러우면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좋았던 부분을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회전을 좀 뺀 상태에서 뒤돌리기를 시도했을 때도 그 정도 두께였으면 회전을 좀 쓰는 게 오히려 편했는데 굉장히 둔탁하게 갔었거든요. 자, 역회전 걸어치기. 와, 좋아요. 좋습니다. 역회전 네. 걸어치기가 성공이 됐습니다. 김재근. 자, 멋진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정회전으로 가는 것과 역회전으로 가는 건 참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분리가 크게 됐지만 거기서 역회전 때문에 3쿠션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죠. 네. 적당. 자, 가까이 있는 노란 볼 뒤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네. 지금도 일단 키스만 빼놓는 두께를 잡아놓고 거기서 정상적인 스트로크로는 각이 안 나와요. 김재근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를 주면서 각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네. 힘있게 원쿠션 맞고 2, 3에서 이제 또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5대 0으로 뒤돌리기에서 계속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도 약간 당점을 거의 회전 주지 않고 그렇죠. 시도하는 거죠. 뺐어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살살 달래치고 조심스럽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짧은 각에서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그죠? 약간 근데 팁도 좀 빼면서 네, 저게 지금 시원하게 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앞공을 얇게 쳤을 때는 그 속도에 따라서 각이 짧아질 수 있지만 앞공을 두껍게 쳤을 때는 그걸 이기는 파워가 없으면 중간에 밀려버려요. 네. 아, 그게 또 차이겠군요. 네. 자, 그리고 지금은 기울기가 많진 않은데 오히려 좋습니다. 짧게 치기 좋은 공이죠.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김재훈 선수 분위기를 좀 탄 듯한 느낌인데요. 이제는 짧아지네요.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경기를 하면서 첫날 평상시보다 길다라고 고민했던 부분이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일, 4일 지나니까 네. 평상시에 쉽게 아, 볼 수 있었던 공이 이미 3쿠션, 4쿠션, 5쿠션 맞고 돌아 나올 때 이거 봐라 이렇게 짧게 나오네 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서 득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쿠션에서 첫날 같았으면 이게 내려오면서 득점이 됐을 두껍게 텐데. 맞았죠. 그렇죠. 자, 오, 네, 득점 좋습니다. 됐어요. 오늘 이현성 선수는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뱅크샷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또 바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요. 네, 경기 참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네, 옆돌리기. 가까이 있고 내공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스트로크 잘해야죠. 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까이 있을 때 내공 기울기가 조금만 뒤에 있어도 그걸 공을 두 개를 같은 각으로 그대로 연장시켜 보면 기울기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스트로크가 조금 강하거나 당점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렇게
저렇게 쉬워 보이는 공도 네.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같은 각도에서 그 공을 뒤로 쭉 뺏어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란 거죠. 그렇죠. 옆돌리기. 여기서 몇 점 맞으면 이현성 선수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박빙으로 두께를 빼냈고 살짝 떨어지는 이목적구 사이 공간으로 갑니다. 득점됐어요. 네. 지금 뭐 힘 조절까지 잘 돼가지고 다음 공략도 아주 좋게 됐습니다. 네. 자, 저렇게 짧게 서 있는 뒤돌리기나 짧게 서 있는 옆돌리기를 시도를 해서 맞출 때 앞공의 움직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이적구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빨간볼 옆돌리기.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넘어왔어요. 자, 이렇게 넘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한번 보셔야죠. 네, 이런 옆돌리기도 이게 사실 뭐 득점을 하는 건 자, 이현성 8대2 6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 더블 쿠션 시도. 네. 오. 저 동작이 나오면 거의 뭐 공이 득점이 되는데요. 멋집니다. 네. 김재근 선수가 뭐 잘 쳤다고 지금 와. 자, 이게 득점이 되고 김재근 선수가 바로 박수를 또 보냈죠. 네. 거기에 또 이현성 선수가 인사를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네. 네. 자, 빨간볼의 오른쪽 코너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네, 역시 변화가 좀 있는 공들은 잘 치네요. 네, 뭐 그렇다고 이현성 선수가 변화 없는 공을 못 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현성 선수도 이제 프로 데뷔해서 원년부터 꾸준히 활약을 해왔는데 원년에 이제 9위가 최고 성적. 그러니까 8강까지는 가보지 못했고 16강까지가 최고 그렇죠. 성적이었죠. 네. 쿠드롱에게 0대3으로 프로 원년에 패했었네요. 보니까 파나소닉 오픈에서. 네. 그리고 드림 투어에서 한 시즌을 보냈었고. 자, 그리고 지난해 크라운 혜택에서 16강까지 또 네.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16강 이상을 지금 아직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못했네요. 네. 이번 대회도 32강에서 김재근을 만난 이현성. 3득점 기록하면서 8대5가 됐습니다. 힙볼을 겨냥을 하죠. 뒤돌리기. 이거 네, 네, 너무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각으로 출발을 해도 회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뒤돌리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당점이 지금 네 거의 뭐 회전이 원팁 정도밖에 안 그러네요. 들어간 상태네요. 근데 거기서 얇게 가지 못하고 두껍게 가니까 당연히 원쿠션에서 짧은 각으로 가버렸죠. 자, 또 두껍게 끌어서 보내는 그런 공입니다. 득점을 낮춰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김재근인데요. 네, 살짝 뒤로 끌리는 각으로 안정감 있게 처리를 했고요. 자, 지금과 같은 공략이 굉장히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 노란 공이 쿠션에 근접해 있어요. 네. 이럴 때 대부분 내공이 천천히 와서 맞고 두 공의 위치가 굉장히 좋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적구가 어디에 쓰든 간에 내가 공략하기 편한 그런 포지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딱 그렇네요. 네. 옆돌리기 포지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머릿속에 딱 패턴화가 되어 있으면 선택과 공략이 편하겠군요. 네, 얇은 두께 아주 잘 선택을 했고 네. 이어가죠. 정말 노란 공을 진짜 공들여서 보낸 그런 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공을 빅볼의 위치에 갖다 놓은다면 내공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적구를 때리지 않는 이상 짧게 맞거나 길게 맞아도 항상 포지션이 된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비껴치기 대회전. 비껴치기 대회전.
자, 이것도 다 네. 이게 지금 그렇죠. 비껴치기로 맞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공이 너무 좋아지는 상황이죠. 아, 지금 노란 볼 어떻게 맞느냐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동시에 지금 탄식을 그렇죠. 질렀는데 자, 3득점 11대 5. 사실 저것까지는 계산이 그렇죠. 힘들죠. 네. 저까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런 건 이제 또 운이죠. 네. 약간의 경기 운이라고 봐야죠.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뒤돌리기 직접 김재훈 시원하게. 선수의 이 뒤돌리기 파워샷은 참 힘도 좋지만 정확도가 오늘 뭐 이 장면 이런 장면을 여러 차례 지금 보여주는데요. 네. 와. 네, 좋습니다. 네. 자, 큐볼이 뭐 살아서 뭐 꿈틀꿈틀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보면 좀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과감하게 치는 공에서는 큐가 나가는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네. 공의 모양은 또 비슷한 게 있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 자, 이미 짧게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절을 더 신경 써서 하겠죠. 네, 방향 좋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득점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당황했지만 사실 그 정도의 상태가 공치기는 가장 수월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전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던 김재근 선수에게는 오늘 당연히 몸에 기억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몸이 기억한다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선수들이 시합 때 얼마나 신경을 쓰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만 피하면 그렇습니다. 뭔가 방법이 나왔을 텐데. 자, 빨간 볼을 이제 피해서 돌아서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자,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김재근 선수가 13대 5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현성 선수가 보여준 또 그렇죠. 그런 능력들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네, 자 뱅크샷 시도합니다. 자, 이거를 자, 오른쪽 회전 주고 원뱅크. 안쪽에서 걸렸어요. 우와, 네. 이거 터닝 포인트가 될 뻔했는데 아깝게 놓치네요, 이현성.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과감한 시도죠. 네, 이걸 일부러 짧게 맞추기 위해서 두께를 두껍게 재놓고 조심스럽게 치기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원뱅크로 맞는 위치에서 치고 강한 스트로크를 했을 때 얇게 맞으면 지금처럼 네, 조금 두껍게 맞으면 짧은 각 짧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조절해서 뭐 꼭 길게 어. 맞춰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뭐 이것도 저것도 확률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깝게 그렇죠. 빠진 거네요. 뭐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 가야 되겠지만 네. 저 정도 떨어져 있는 거면 직접 맞거나 짧게 맞거나 두 가지가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자, 김재규 선수가 이제 앞선 이닝에 마무리 안 되면서 좀 불안했을 때가 있었는데 보조 브릿지를 활용해서 신중하게 공략을 합니다. 이거 들어가면 세트가 마무리가 되죠. 3뱅크샷. 콕 찌르고 말아야 돼요. 좀 깁니까? 좋은데요. 네, 성공. 아, 저는 김규식 해설위원께서 하길래 아니요. 제가 콕 찌르고 말아야 된다는 걸 네. 지켰는데 잘했네요. 너무 천천히 와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자, 김재규 선수가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콕 하고 찔렀습니다. 저거를 긴각이고 정확하게 뽑아야 된다고 스트로크 잘하려고 하다 보면 네. 대부분 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힘 빼고 콕 찍어 놓기만 해야 되는데 진짜 놓치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재근 선수가 3세트를 따내면서 15대 5. 자,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